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으며 다정한 말투와 이해심 많은 태도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다정함이 내 안에서 통증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반복했던 행동들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갇힙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고 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타인이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는 무언의 외침,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우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타자 없이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말에 나를 비추며 살아갑니다. 친절함은 그 시선 앞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친절함이 언제부턴가 나보다는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대칭을 잃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어준 마음이 그에게는 하나의 옵션처럼 취급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진짜 상처는 친절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친절이 오직 타인을 중심으로 할 때 나의 고유함은 점점 사라지고 관계는 기대와 소진이라는 이름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친절은 감정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유지되는 도덕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품을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친절은 폭력으로 바뀌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맞추려 했던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 다시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함은 나를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와 타자가 대등하게 존재하는 거리 속의 존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평형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무심함이라는 말이 비로소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대체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거리를 두되 밀어내지는 않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무심하다는 건 단순히 차갑거나 무뚝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동시에 나를 잃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계 안에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늘 단호하고 때로는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중심을 가진 존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과하게 들뜨지 않으며 오해를 받아도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그 평형감이 바로 관계에서의 힘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욕망을 읽고 맞추는데 집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없고 상대의 말과 눈치에 반응하는 감정만 남습니다. 그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사라지고 타인만 남은 자리는 늘 피로하고 불안합니다. 무심함은 그 피로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흘러오게 두되 잠기지 않는 상태. 그 균형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랑이나 호의가 무심함 속에서 더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거리감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그 균형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나에게도 충실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열립니다. 무심함은 외면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자기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관계에 무심한 사람은 대개 삶에도 관조적입니다. 인연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는 일. 그것을 지나치게 의미화하거나 비극화하지 않는 태도는 삶을 덜 복잡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심함은 그 자기 보존의 다른 말입니다. 쉽게 사랑하지 않고 쉽게 미워하지 않으며 마음의 속도보다 한 걸음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적이 있다면 그 시작은 아주 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 침묵했고 마음에 들기 위해 웃었으며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감정을 눌렀던 순간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라고 불리고 어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인정받고 기분 좋은 얼굴을 유지할수록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자랍니다. 그렇게 형성된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성장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 관계에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타협, 거절하지 못하는 무른 경계. 그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내 존재가 조정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본질적으로 자기 소외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내 감정은 뒤로 밀어놓는 일. 그 반복이 쌓이면 언젠가 내 안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웃고 있지만 기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친절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타인을 이해할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반대로 배워왔습니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은 나중에 살피라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늘 내가 나중이 됩니다. 감정이 쌓이고 억눌리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착함은 절제가 아닙니다. 착함은 흔히 눈치와 결핍에서 비롯된 방어적 태도에 가깝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소진시키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에서 자주 상처받는 건 그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타인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관계는 나와 타자 사이의 선 경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우리는 존재의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대신 살아줄 사람을 기다리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는 왜 착한 사람이어야 했을까? 그 착함은 나의 본성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고요함으로. 우리는 종종 거절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꺾는 일, 부탁을 거부하는 일, 호의를 멈추는 일. 그 모든 선택이 마치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애매하게 넘기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내 감정을 누르고 그 억눌림은 반복될수록 불편함을 키우고 결국은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나와 타자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자 감정의 혼탁함을 줄이고 이해의 가능성을 여는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우리는 단호함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거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왔던 이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아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오며 타인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거절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 싫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믿음,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위에서 진짜 관계는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는 적절한 경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융합되고 융합된 관계는 언젠가 파열됩니다. 감정이 섞이고 책임이 모호해지고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절은 그 역설을 끊는 첫 걸음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명확한 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그 선 안에서는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절은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상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은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길. 거절은 그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부터를 멈춰야 하는가? 타인의 요구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무시하게 만드는지, 그 작은 침묵들이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거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마음 전체를 허물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고, 모든 관계에서 나쁜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그래서 작은 갈등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고 끝난 인연조차 쉽게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엮여 있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거리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분산시킵니다. 관계마다 요구되는 다른 얼굴, 다른 감정, 다른 언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는 사이, 정작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나의 자리는 점점 흐려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오해받은 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불완전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해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아는 데서 옵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읽히는 거리. 그런 관계는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품으려 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며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기 다른 기준과 감정 속에서 세상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거리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존중이고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때때로 서로의 내면을 짓밟습니다. 가까움이 오히려 잔인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거리가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품을 수 있는 관계의 수는 다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감정의 무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친절의 양, 내가 버틸 수 있는 침묵의 길이. 그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관계는 소통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물러서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그만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진짜 나다운 삶은 누군가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켰을 때가 아니라 그 기대에서 벗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혹은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바로 반응을 요구합니다. 설명하고 싶고, 해명받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일어나고 흐르고 사라지는 파도 같은 것. 그 파도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휘말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약해집니다. 내가 화났다는 사실보다 내가 화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감정은 곧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며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반면 감정을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즉 마음속에서 그것을 하나의 파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거리를 두는 연습은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틈은 마치 관찰자처럼 작동합니다.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인식만으로도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에서 한 걸음 떨어집니다. 이 한 걸음이 관계에서의 수많은 갈등을 줄이고 오해를 멈추며 상처를 지연시킵니다. 감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개 반응의 속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말해버린 말, 바로 보인 표정, 바로 보내버린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남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사람은 느린 사람입니다. 그 느림은 결코 둔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섬세한 자각이며 내면을 다스리는 유연한 힘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모든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감정은 진실이지만 감정이 곧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며, 그 마음 안에서 타인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의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감정에 나를 맡겨버릴 것인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언제나 고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은 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작지만 강력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무관심을 차가운 태도로 오해합니다. 마음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관심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간섭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감정도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고 어떤 관계도 끌고 가지 않으며 상대가 자기 호흡으로 움직이도록 여백을 주는 일. 그것이 무관심이 가진 고요한 품격입니다. 진짜 관심은 오히려 침묵에 있습니다.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는 마음. 우리가 가장 깊이 믿는 사람들은 말없이 곁에 있는 이들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긴 시간을 비워두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리. 그 신뢰는 간섭이 없는 무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간섭은 통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주 묻고, 자주 확인하고, 자꾸만 감정을 되묻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피로를 남깁니다. 무관심은 그런 피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야말로 오래가고 깊게 남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감시와 의무로 바뀝니다.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애정은 결국 지배로 흐르고, 그 안에서 진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무관심은 타인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를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해방. 이 해방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생각할지에 덜 신경 쓰게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충실해집니다. 감정은 간섭할수록 왜곡되고, 거리를 둘수록 진실해집니다. 무관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제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 감정과 다르고, 타인의 방식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무관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방식의 애정입니다.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기대를 줄이며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무관심은 말없이 묻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간섭이 아닌 신뢰가 있는가? 확인이 아닌 기다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고요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말보다 깊은 곳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흔들릴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고, 그 불안은 곧 내 정체성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타인의 말과 표정에 의해 정해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그 중심이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관계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오르고, 한순간의 오해에 마음이 무너지는 삶. 그것은 결코 건강한 균형이 아닙니다. 중심이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감정과 판단이 타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을 때 세워집니다. 모든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가 괜찮으며, 어디서부터는 지켜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외부의 신호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중심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침묵의 근거가 되며, 거절의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은 늘 해명하고 설명합니다. 오해가 두렵고 미움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우며, 타인의 감정에 스스로를 맞추는 일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오해를 감당할 수 있고, 거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설명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중심이란 결국 자기 신뢰입니다. 내가 내 감정과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신뢰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며 나를 지키는 언어가 됩니다. 모든 관계는 기준 없는 친절에서 무너지고, 중심 있는 거리에서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신뢰는 중심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상처 주지도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을 존중합니다.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온전히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저 반응하고,
눈치 보고 피로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 선택해왔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내 모습을 조정하고 있는가? 결국 모든 관계는 내가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건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매번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조용한 용기입니다. 무관심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감정에 반응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읽고 그 감정의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려 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고, 멀어지면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아닙니다. 무관심은 그 선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나를 휘감기게 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것은 나를 보존하는 최소한의 거리이며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조용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침묵을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외면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거리는 신뢰의 공간이고, 침묵은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관심은 그런 거리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삶은 결국 타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조력자가 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삶의 결정과 감정의 책임은 각자의 몫이며, 그 경계를 지켜주는 일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무관심은 그 경계를 지키는 고요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관여하려 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읽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냉정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진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외로움이며,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결국 진짜 자유에 닿게 됩니다. 진짜 용기는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태도. 그 속에는 강한 자기 신뢰가 있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자각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그러한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며, 그 노력은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선택되는 훈련입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가? 무관심은 감정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이고, 냉정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 위에서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기분을 맞추고, 반응을 보여주고, 말의 빈틈을 채우며 서로를 확인하고 안심시키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이 관계는 무언의 조건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며, 한참을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그대로 머무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자꾸 나다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란 감정의 쉼이 허락되는 관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굳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그 자리는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며,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드문 경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방어를 내려놓고,
마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그 사람 곁에서야 비로소 조용히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오랜 시간의 이해로 이루어지고 말없는 신뢰로 이어지며 상대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자주 친절을 표현해야 하고 다정함을 증명해야 하고 관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절은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진짜 관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심해지는 연습을 하는 이유도 그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런 고요한 관계를 품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다 말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가끔은 멀리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라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은 침묵으로 쌓이고 여백으로 다져지며 마음 안에 가장 단단한 평화를 남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상처였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그 관계가 쉼이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진실한 연결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괜찮은 척, 다정한 척, 이해하는 척.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문득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했던 사람,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다치고 있었던 사람. 그 마음을 위해 우리는 무심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심함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잠기지 않으며 내 중심에서 나를 지켜내는 고요한 힘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관계에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잃어가며 경계를 배우고 상처를 겪으며 거리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따라와 주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계는 나를 비워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워야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의 고요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쉼이 되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이 조용한 이야기의 다음 여정을 함께 열어주세요.